네, 반갑습니다. 레드진생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무슨 웹툰을 볼 거냐? 똑같이 시네탁 볼 거예요.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 그냥 굳이 스토리상에서 여러분들이 안 궁금해할 만한 게 나는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별로 웹툰을 보는데 지장이 없을 만한 그런 궁금증 같은 거, 궁금해하지 않는 궁금증 뭐 이런 타이틀로 한번 영상을 찍어볼 건데 뭐 그냥 바로 무슨 느낌인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자왕난하고 비올레가 20층에서 그 시험장에서 또 만나잖아요. 근데 싸운단 말이야, 비올레랑 자왕난이랑. 근데 이제 비올레가 너무나 사기적인 캐릭터로 잠깐 나와요. 격차를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 갭을 보여주죠. 근데 이제 자왕난이 공격을 한단 말이죠. 얘 주무기인 막 그 신수폭탄인가요? 그거를 막 던진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던져도 효과가 없어. 멀쩡해요. 근데 이제 주무기인 신수폭탄이 다 떨어져가지고 얘가 이제 싸구려 폭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남은 거는 싸구려 폭탄 뿐이라고 하면서 던져요. 이걸 던지는데 이게 먹혀듭니다. 난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전 이게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비올레가 신수 능력은 엄청난데 신체 능력, 그러니까 물리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리 방어력이 엄청 떨어져서 이 싸구려 폭탄에는 당했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진짜 신수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이 싸구려 폭탄에 당했던 건지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진짜 물리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 예전에 그 원샷 원 오퍼튜니티 그 게임에서 이수가 말하잖아요. 물리 능력이 별로라는 거를 캐치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물리 방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상세한 설명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부 5화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밤과 라엘의 과거 해상신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전 또 약간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자, 이 얘기예요. 이제 라엘이 밤한테 옛날 이야기 막 그런 걸 해주는 약간 과거 회상씬인데, 들어봐 밤, 아주 오래전에 별을 너무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은 별을 너무 사랑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괜히 여기 만화에 넣은 게 아닌 것 같거든. 굳이 이 장면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 갑자기 제 생각에는 이 과거 회상씬에서 이 주인공 있죠, 이 그림으로 된 이 주인공이 누구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면 이게 또 다른 무슨 복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 추측상으로는 이게 지금 내용이 보니까 별을 너무 사랑해서 별을 만나기 위해서 혼자 탑을 쌓기 시작했고, 모두가 그를 보면서 미쳤다고 했다. 그렇지만 별을 만나기 위해서 탑을 쌓아서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 보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밤의 입장이라면 라엘이 별이 되는 거죠. 라엘이 별이 되는 거고 밤이 이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구에 별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대, 이게 별을 라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야기를 보시면 얼추 비슷한데? 라는 느낌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이 주인공이 밤을 약간 상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엘과 밤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밤이 그 사람과 외롭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외로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뭐 굳이 모르셔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2부 6화에 나왔던 장면인데 이거는 진짜 모르시고 가셔도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프린스가 나옵니다. 프린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프린스가 이때 당시만 해도 연이어보다 키가 컸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작아져요. 완전 꼬맹이가 돼버려요, 갑자기 키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 캐릭터를 좀 더 귀엽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작가님께서 더 작게 그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굳이 모르셔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다음에 2부 8화에서 비올레의 풀네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비올레의 풀네임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주 비올레 그레이스라고 첫 풀네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 비올레 그레이스라는 이름에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비올레는 뭐 아버지의 V의 첫 글자를 따와서 비올레라고 지었고, 그레이스는 어머니의 이름, 주는 뭐 나, 불어로 나라는 의미인가? 뭐 어쨌든 이런 추측이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레이스라는 거는 확실히 어머니의 이름에서 따온 건 알겠는데, 비올레랑 주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는 오피셜인가요? 주가 나라는 의미로 주를 쓴 건지 이제 오피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이름에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름의 완벽한 뜻은 무엇일까요? 왜 하필 주 비올레 그레이스라고 지은 것일까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2부 22화에서 구스구스라는 사람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누군가랑 대화를 하거든요. 그 누군가가 바로 자머입니다. 자머는 유한성이죠. 여기서 이제 유한성이랑 대화를 해요. 근데 여기서 그래, 왕자는 우리가 낸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여기서 왕자가 자왕난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비올레라고 생각 안 했고 자왕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진짜 자왕난일지 아닐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유한성한테 연락을 했는데 유한성이랑 연락을 하면서 비올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퍼그라면. 네, 모든 것은 퍼그가 원하는 대로라고 했는데 과연 이 왕자가 자왕난일지 비올레일지는 아직까지 오피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부 28화에서 자왕난이랑 비올레가 이제 친구가 되는 씬을 여기서 보여주죠. 딱 마음을 이제 딱 여는 씬을 보여줘요. 이 새벽에 옥상으로 올라가지고 이 둘이 대화를 막 나눈단 말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자왕난이 비올레의 그 과거를 화련한테 다 듣고 난 후에 비올레에 대한 마음을 여는 그런 씬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자왕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네 친구라면 너를 위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자왕난이 비올레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을 복선으로 깔아놓는 건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작가님께서 이런 대사 하나하나에 굉장한 의미부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후에 자왕난이 비올레를 위해서 뭔가 희생한다는 그런 복선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부 35화에서 카라카가 등장을 하게 돼요. 카라카가 여기서 그 하진성이랑 대화를 막 나눈단 말이죠. 그리고 하진성과 대화를 다 마치고 나서 자기 부하한테 뭔가를 시켜요. 근데 포켄이라는 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포켄이라는 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 포켄이라는 자가 그 사람인가? 그 공방전에서 최종 보스 있잖아요. 그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말도 많던데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정주행을 해봐야 되나? 아니면 제가 아직 스토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나, 뭐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데, 과연 이 자가 그 자가 아니라면 언제쯤 나오는 것일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2부 36화에서 화련과 밤이 대화를 나눕니다. 화련이 여기서 밤한테 왠지 나와 조금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화련도 비올레처럼 뭔가 과거가 있어서 퍼그로 들어온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아직 오피셜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좀 개인적인 궁금함은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2부 38화에서 에밀리가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에밀리가 뭐든지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조건은 어떠한 사람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했을 때 입력이 되는 그런 설정이거든요. 약간 심심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여기서 물음표가 등장해가지고 25번째 밤은 아직 살아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이 물음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는 추후에 아마 등장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물음표는 누구였을까? 라는 것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장면이에요. 이거는 설정 오류인지 아니면 무슨 떡밥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2부의 53화를 보면요, 여기서 비올레가 에이크 포켓 있죠, 그것을 쿤 옆에다가 맡겨놓고 와요. 그래서 이제 쿤이 이걸 보고 비올레가 밤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딱 갖게 된단 말이죠. 근데 원래 이 포켓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 그랬어. 그 장면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듯 우리한테 다시 상겨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2부 52화에 비올레가 포켓이 없다 보니까 등대로 얘기를 해요. 왜 등대로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의문점을 갖거든요. 계속 등대로 얘기를 해요. 포켓이 없으니까 난 등대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상하게 나중에 장면을 보시면 여기서 리플레조 있죠. 리플레조가 얘한테 말을 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또 등대로 얘기 안 하고 그냥 말을 해요. 포켓이 없는데도. 이게 한번 포켓을 만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설정인가? 근데 왜 그 전에는 또 등대로 얘기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는 좀 설정 오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아시는 분이 있다면 자세하게 저한테도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포비더 구스트항이랑 대화를 나누는 사람, 이거는 2부 56화인데 여기서 포비더 구스트항이 누군가랑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는데 이 전화를 하는 사람은 또 누구고,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도 솔직히 궁금하실 수도 있어. 2부 61화에서 이제 이수가 팀원이랑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팀원 중에 벌이 있거든요. 꿀벌인지 말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벌이랑 대화를 막 나누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벌이 이수한테만 되게 깍듯해요. 이수한테만 되게 대장 막 이러면서 되게 잘 따르고 존댓말 써요. 원래 인간을 되게 싫어한다고, 막 증오한다고, 하찮게 본다고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수한테만 이래. 뭔가 있었나? 왜 얘한테만 깍듯하게 할까요? 다른 애들한테는 절대 깍듯하게 안 하거든요, 이 꿀벌이.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좀 얘기를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데, 화련이 쿤한테 얘기를 해요. 비올레의 동료들을 데리고 공방전에 가서 우승해달라고. 근데 굳이 퍼그 소속인 화련이 쿤한테 공방전 나가서 우승해달라고
우승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쿤네가 만약에 우승을 해버리면 비올레가 퍼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퍼그가 여기서 우승을 해야 비올레를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쿤네한테 비올레의 동료들을 데리고 공방전에 나가서 우승해달라고 하는 게, 심지어 우승했잖아. 그래서 비올레가 자유로워져가지고 다시 밤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 얘가 왜 굳이 쿤한테 이런 부탁을 했는지, 이 화련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작가님께서 다뤄주시겠죠. 이 시네타 웹툰을 보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달아봤고, 여러분들도 이런 소소한 궁금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댓글에다가 혹시 이런 것도 다뤄주세요, 뭐 이런 떡밥도 다뤄주세요 하시면 그 떡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레드진생이었습니다.